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박민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79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1800포인트 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자 연고점 경신 후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1780포인트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인 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도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의 약세를 보인 이유 무엇 때문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나란히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약세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내리면서 17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9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79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지만 오늘장 역시 1800선 돌파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로 흐름을 바꾼 뒤에 현재는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0.37% 하락 움직임 나타내면서 17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1,6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마찬가지로 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5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으로 흐름 바꾼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3포인트 내리면서 47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48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483포인트 찍은 이후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장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데요. 역시 비슷한 물량 34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3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면서 오늘도 오늘장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흐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흐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는 30전 내리면서 1168원 1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LED주 공급 과잉 우려가 수면 위로 다시 부각되면서 LED주가 다시 내리고 있는데요. 종목대 살펴봅니다. 삼성전기가 8% 급락하고 있고요. LG이노텍 마찬가지로 8.6% 내리고 있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 역시 8.7% 내리면서 LED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약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미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을 요청하자 이란 자산 동결 우려감에 함께 내리고 있는데요. 종목대 살펴봅니다. GS건설이 2.7%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산업이 4.7%, 대림산업이 3% 내리면서 건설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반면에 철강주들은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전망이 오늘까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창거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현재 1.3% 오르고 있고요. 현대아이스코가 2%, 동부제철이 5%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는데요. 한국특수연강이 6%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한일청각이 4% 오르는 등 중소형 철강주들까지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개발에 10년간 175조 원을 투자한다는 등 세계적인 전기차 상용화 임박 인식에 오늘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종목대 살펴봅니다. 삼성오티스가 3.5% 오르고 있고요. EMW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룸GNG가 8% 오르고 있는데요. EMW는 어제였죠. 전기차 배터리 개발 소식에 어제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도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뒷심을 허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틀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장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세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 SDI 이외의 금융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5일선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낙폭을 얼마나 줄일지를 장막판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제 이어서 5일선에서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5일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18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5일선이 오늘도 지지된다면 18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1800선 돌파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파 여부보다는 그 돌파하는 시기가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돌파 가능성은 높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과 같은 거래량, 거래대금 수준으로는 시장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1800선을 넘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장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펀드 환매 압박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단기간에 1800선 돌파가 시도가 예상되고 있지만 반면 5일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얼마만큼 수반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히 1800선을 돌파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수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시장 에너지가 얼만큼 보완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12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고요. 또 이 투신과 연기금도 이 두 주체를 합하면 1,000억 원 이상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1,750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2,000억 원 이상 매도세를 추례하면서 시장 전체를 매도한다기보다는 악재가 나온 전기전자 소수 업종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시장을 떠나고 매도세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매도세로 전환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은 꾸준한 매수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신 매물 또한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본다면은 과거보다는 좀 매물 압박이 좀 완만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50에서 1800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던 펀드 매물대가 상당 부분 소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800선을 넘어서 이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에너지가 강화될 경우에는 펀드 매물을 빠르게 소화하면서 시장이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800을 넘어서도 펀드 매물 압박에 시달리면서 계단식 상승 흐름, 최근같이 레벨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물량 소화 과정이 이어지는 그런 계단식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주도주였던 IT, 전기, 전자주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은지 마감 전략 한번 세워봐 주시죠. 네, 전반적인 업종 흐름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세, 그리고 LG전자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나 업종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집중되는 소수 업종 분들이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주를 모두 매도한다거나 내수주로 많이 집중을 하는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매매 패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자재 관련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린 산업 관련주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상승이 나타난 원인의 수혜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머징 소비 관련 수혜주인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 같은 종목군들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고점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닥은 거꾸로 중기 지지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지권은 475에서 470포인트 선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고 8월 들어서는 중소형주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실적 우량 중소형주 중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저점 매수 대응하신다면은 단기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전략, 마감 전략,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간밤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는 좀 좋게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ADP 취업자나 ISM 서비스업 지수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주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발표가 그렇게 내용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주초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좀 너무 빨리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현재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주택하고 고용 관련된 지표죠. 이들 지표가 이제 개선되는 점이 가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이나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변동에 대해서 어제 지표가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어제 지표의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금요일에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하반기에 비관적인 전망이 지금 계속 미국 쪽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금요일을 기점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또 반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표 쪽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시화되는 모습이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한다면 투자 심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세에서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머징 마켓과 이제 연동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선진국 경제하고는 좀 연관성이 좀 비중이 감소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디커플링의 원인을 좀 찾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경제 추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경기 정점을 친 미국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금주의 몇몇 지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악재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타이밍에서 그나마 안도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고 이제는 금요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이 또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 뉴욕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를 한 점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장세가 조정세 진입한 상황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수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5포인트 정도 내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는데 하지만 업종별 흐름에서 나타나는 변화 내용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LED 업종의 주식들이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였었는데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월 중순에 2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하면서 업황에 대한 전망에서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면서 1차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저점까지 붕괴시키면서 또다시 2차 하락세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1차 하락으로 마무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었다면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고 오히려 또 정고점 돌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많이 부담 가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논리에서 아직도 이 업황에 대해서 LED 업황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누구도 확신하고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주가가 펀더멘탈을 표현하고 선행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면이 시장에서 더 부각되고 일단은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주도주 성격의 산업재 흐름을 보면은요 중심 업종인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보인 종목들이 많지만 그나마 업종으로 따진다면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장에서 지나친 차별화가 나타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균열이 생기면서 조정세로 진입을 했듯이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조정을 받아도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 있고 오늘 나타나는 장세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T 업종에 좀 악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ED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IT 업종, 이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또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존 주도주였던 업종들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 산업재들은 많이 오르고 철강재 등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IT와 철강, 이 산업재주의 수급의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IT 업종의 정점을 찍었던 7월 중순 이후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7월 19일부터 어제까지의 수급을 따져보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을 꼽았을 때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2조 1천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에서 IT 업종을 6,030억을 순매수하고 운수장비로 5,483억 원을 순매수하고요. 의외로 철강 업종이 좀 순매수가 큽니다. 4,149억이나 되고요. 화학 업종도 3,200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기계 업종도 619억이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업종 시가총액 비중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철강 업종에 대한 매수 강도가 IT보다 상당히 좀 강해졌다. 이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져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 비중을 고려해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전체 거래소에서 업종별 거래 비중을 따져보면은 IT 업종이 18%고 화학 업종이 9%고요. 운수장비가 7%, 철강이 6%, 기계가 4%인데요. 이러한 거래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IT는 철강의 3배 정도 규모인데 7월 중순 이후의 매수 비중을 보면 IT에 대한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거의 철강 업종하고 비슷하다는 점,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외국인 쪽에서 IT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철강과 화학 쪽으로 매수 비중을 많이 옮겨왔다. 이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수의 한 축이다 할 수 있는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 한번 찾아본다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8,400억을 순매수했는데요.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금융업종이 1,600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운수장비가 1,500억, 철강금속이 1,400억, 화학이 1,100억, 기계가 350억. IT 업종은 이 기간 동안에 1,09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는 아예 IT 업종에 대해서 순매도 대응을 했다 하면은 상당히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7월 마지막 주에 IT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좀 순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자료가 순매도로 잡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순매도 반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매수 강도가 많이 약화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현재 장세를 좀 단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됐던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뜨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값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자재 값과 관련해서도 철강주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연관되는 업종이죠. 최근에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곡물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도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곡물만 오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찾아보면 오늘의 경우 원자재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강 업종하고 더불어서 비철금속의 풍산이나 또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그리고 자원개발 관련해서 LG상사나 대우윈터 같은
그런 과거의 종합상사의 이미지를 가진 기업의 주가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의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로 인한 캐리 트레이드에 다시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또 다시 글로벌 유동성을 강화시켰다는 이 점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이러한 또 원자재 수요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요인이 또 부각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4분기 중국 경기의 바닥 형성이 가능한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또 중국 경제 지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경제의 펀더멘털적 논리에서도 기존의 산업재 섹터가 살아나냐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전에도 드렸었지만 이제는 소비만으로 경기 사이클의 선순환이 어렵다는 점 이미 시장이 인식을 한 상태죠. 결국 유동성 흐름이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 역시 중국과 관련한 흐름으로 큰 맥락에서 공통된 흐름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경제 사이클 측면에서도 소비에서 이어지는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산업재 섹터 쪽을 IT를 버리진 않더라도 IT와 더불어서 산업재 섹터 쪽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X파일이 이어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혜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수급적인 특징, 그동안에 이제 수급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을 해왔던 외국인들, 11일 동안 연속 순매수가 일단락이 됐고요. 지수 고점 부근에서 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의 이익 실현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의 약세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수급 동향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89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2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22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9억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8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36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또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그동안 좀 낙폭이 깊었거나 아니면은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까지 두루두루 호전 양상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순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그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LG전자, NHN, 효성, 그리고 고려아연, 강원랜드 등으로 순매수가 확대가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대한생명, 그리고 메리츠화재, 아시아나항공 쪽도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쪽, 그러한 쪽이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KB금융, 삼성 SDI 등으로 순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LED 관련해서 실적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그 소식과 함께 8%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관들 쪽에서는 지금 반대로 하이닉스를 사고 있죠. 하이닉스, LG상사, 포스코, 그리고 하나케미칼, 고려아연 등으로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기에는 공통적으로 외국인들과 함께 매도하는 종목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금융, LG노텍, NHN, 두산중공업 등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LG전자와 효성, 그리고 고려아연, 대한항공, 기아차 등으로 순매수가 동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를 212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LG전자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대형 IT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볼 시간인데요.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한 종목씩 빼고 한 종목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동국제강,
삼성엔지니어링, 대우증권, 그리고 LG전자, 한화, 웅진코웨이, 그리고 LG화학 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LG화학 쪽을 일단 시세 탄력, 탄력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쪽을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원화 절상, 원화 하락, 그러니까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 성격으로 호텔신라를 추가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베스트 종목도 이제 호텔신라가 될 것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의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죠.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00원 플러스 27,2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내용 자체는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인 출국자 증가에 따르는 면세점 매출 증가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 그리고 원화 강세로 인한 수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중국 입국자 수들 이러한 쪽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이 당사의 주가를 고공행진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27,250원에 현재가 150원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추격 매수 쪽은 아무래도 종합지수가 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다소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6,300원에서 27,000원까지 약 700원 정도의 갭을 갖다 두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31,000원 정도, 31,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기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일단 신고가가 갱신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안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5,000원 정도 선이 하회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모든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종합지수가 빠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선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로 인해서 면세점 사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에 호텔신라를 관심 종목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룡수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상되는 급등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4이동통신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제너시스템 오늘 개장 초에 갭 상승 후에 현재는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SK텔레콤과 함께 우정사업 기반망의 고도화 사업,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을 한 사업자로 참여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너시스템즈는 지난 6월 말에서 7월 한 초순경까지 대량 거래를 수반한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직전 고점의 돌파가 시도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만 체크를 하시고요. 넘어간다면 좀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지주인데요. 오늘 분할 상장, 인적 분할 상장 후에 처음으로 상한가 진입을 한 회사인데요. 자본 총계가 4,200억 원에 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1,6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사업 부분은 전부 분할을 통해서 대성산업으로 이관이 됐고요. 순수하게 지주회사로서 투자회사로서 남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 강한 첫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본 총계에 달하는 절반 정도까지는 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 직전 고점 부근 한 15만 원 정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일단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내일 아침 저점권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용홀딩스인데요. 삼용홀딩스는 지속적으로 한번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 한 100% 가까운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틀 하한가 후에 다시 이틀 상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4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 KMI인데요. 거기에 그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인 10,000원대에서 본다면 많이 올라왔지만 시장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종목 중에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일단 대성 지주를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적 분할을 한 회사들이 쌍으로 두 종목이 동시에 큰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조선선지하고 CS홀딩스가 있었는데요. 대성 지주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자본 총계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치로 본다면 시가총액 한 4천억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별로 부담이 없는 자리인 만큼 접근해보자.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12만 500원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개장 초에 시초가 부근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지 라인은 11만 7천원 정도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해보고요. 오늘 그 분봉상 보시면 11만 7천원 정도에서 저점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라인을 11만 7천원 부근을 깨지 않는 흐름에서 내일 보합권 공략을 해보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의 고점이었던 14만 7,500원 부근 15만 원을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대성 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윤수천님. 네네. 네, 내일은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 한번 모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요.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스튜디오엔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 최희승 대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반적인 흐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줬던 부분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사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3일 연속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1800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도 해외발 악재라던가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1800 이상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은 일단 상승하는 건 방식에 있어서 일단 단계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고 오늘까지 3음봉 발생 이후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내일 양봉 캔들이 떠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일단 단기적으로 이격 조정 정도는 좀 보일 수 있겠다. 따라서 1750 내지는 1730까지 추가적으로 이격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역시나 그동안에 이제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에 따른 투신권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이런 충격파를 흡수해줬던 것이 이제 순매수의 주도였던 외국인들 주도로 이제 이런 충격을 흡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꺾여주면서 역시나 단기적으로 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둘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락을 좀 크게 보지 마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격 조정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오늘자 잠시 쉬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미지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이미지스 조금 손실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부품 및 모듈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터치폰 생산을 올해 뭐 1억 개 정도로 이제 늘린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형 성장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일단 지금 이미지스의 현재 가창을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뭐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현재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다소 사주는 부분 외에는 뭐 특별한 어떤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미지스 휴대폰 관련 부품 업체고요. 자, 뭐 2010년 예상치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1분기 때 EPS가 83 그리고 이제 매출액 보시면 이제 43억이 나왔는데 대략 뭐 4분기로 환산해 봤을 때 한 160억 전년과 비슷한 수준은 기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스 현재 그 일봉의 모습입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작년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해주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문제는 역시나 거래량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나 문제는 좀 거래량에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없지만 올해 이제 갤럭시 S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 때 오히려 아이폰 4 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터치폰에 대한 그런 수혜가 좀 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오히려 외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지금 현재 주가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다소 좀 움직이려는 탈피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좀 자리에 와 있다. 따라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1,500원 찍기도 했죠.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관망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전고점 돌파를 충분히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약 한 14,0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 14,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 타임을 다시 한번 노려보신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는 1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지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대한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KT 44,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아직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네. KT 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를 바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일봉입니다. 제가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실 때 검은색 선을 좀 두 줄을 그어놨는데 지금 44,500원이면 제가 첫 번째 검은색 실선을 그어놓은 그 지점이 되겠는데요. 박스권 하단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은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2차적인 지지라인인 42,000원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그 이후에 반등을 살짝 주는 듯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좀 꼬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해주고 있는 모습 따라서 수급적으로 어떤 좋은 모습 흐름이 좀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최근에 뭐 아이폰 4의 출시가 차질을 빚으면서 동사의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하단밴드 두 번째 하단밴드로 그어드렸던 41,500원 정도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41,500원을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신지 몰라서 제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8월달에 지금 아이폰 4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수급 상황이 돌아설 때 추가적인 매수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손절가만 먼저 한번 41,5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이폰 4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목표가 없이 일단 손절가 라인만 제시해 주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매수하신 가격이 44,500원이니까 매수가 일단 이상 도달을 해야 그 이후에 어떤 목표가 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KT는 잠시 좀 더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41,500원 이 손절 라인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FA인데요.
5,27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분 역시 현재 좀 손실 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성 F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말 정도에 한번 커버를 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신성 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한번 시세를 큰 폭으로 준 이후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지금 현재 IT와 전기전자 쪽의 생산 설비 증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다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런 특별한 재료가 없는 이상 주가 상승이 사실 어려운 그런 펀더멘탈인데,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도 많이 빠지고 있고, IT나 전기전자 대부분이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좀 상당히 좀 위험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따라서 이런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도 당분간 좀 흐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박스권을 그어놨었는데, 이때 올해 초죠. 4월달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3배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미 반영이 다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그려놓은 대로 박스권 흐름으로 좀 박스권 하단에서 좀 움직이다가 이탈해주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선까지 좀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 이 지지 구간이 좀 하락 무너지게 되면은 201선까지 약 한 3,7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이 선까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275원인가요? 5,275원에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비중은 다소 크지 않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121선 지지 여부 약 4,500원이 되겠죠. 4,500원 지지 여부를 종가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너지게 되면은 한 3,500원, 3,600원, 3,500원 정도 부분에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매수는 일단은 좀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오히려 4,5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 한번 빠져나오셨다가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 그러면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좀 지켜보다가 관망을 상당한 기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4,500원, 121선 무너지면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가 5533번이십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삼성전기 왜 좀 종목 상담이 안 들어오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좀 많이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분은 15만 6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50%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급락했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한 시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저도 뭐 장중에서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좋지 않은 그런 보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뭐 일부 자문사라던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를 올렸던 세력들이 물량을 대폭 줄여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시황 상황에 나와 있는 거는 뭐 LED라던가 이제 주력 제품들의 단가 인하에 의한 수익성 감소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오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보면은 상당히 좀 어이가 없으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하나의 좀 오늘 모티브로 좀 제공이 된 것 같고, 그런 뭐 외국계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한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삼성전기 현재 14만 원에 30% 비중이면, 일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14만 원에 지금 14만 원에 30% 비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13만 원조차도 깼습니다. 121선 오늘 하루에 깼고요.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이 201선까지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렸고요. 거래량 상당히 실리면서 지금 차트도 무너지는 모습. 따라서 201선 정도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201선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 낮추신 이후에 13만 원, 121선 부분에서는 털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들고, 일단 뭐 LED 수요에 관련돼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LED 수요가 뭐 예상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뭐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LED 같은 경우에 AMOLED 시장으로, LED에서 AMOLED 시장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발광 시장으로. 따라서 뭐 정확한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뭐 패러다임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일단 LED 수요에서만큼은 좀 악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정부 정책이라던가 뭐 가로등을 전부 LED로 바꾼다던가, 지금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LED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어떤 시책이라던가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이런 LED 산업 쪽은 빠른 발걸음을 좀 빨리 옮기지 않는 이상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16만 원까지 좀 크게 올랐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물 폭탄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자. 따라서
13만 원 부근에서 털고 나오실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이 30% 정도시기 때문에 약 11만 5천 원 부근 200일선 정도가 되겠는데요. 50% 갖고 계시는데 현재. 네, 50%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11만 7천 원 정도 부근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늘리셨다가 일단 13만 원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기술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반기에도 LED 업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기 이런 기술적인 좀 차트 분석보다 업황 전반적으로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는 게 바람직할 걸까요? 오히려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차트 흐름들 예전에 뭐 한화라던가 뭐 장중에도 뭐 한가까지 찍고 올라와서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나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그동안에 끌어올렸던 그런 주체들이 종목을 털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빌미로 제공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런 뭐 업황 자체가 바뀌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쏟아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털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보여지고 상당히 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200일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시되 일단 200일선 무너지면 뭐 역시나 투매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도 하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대형주들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늘 뭐 지금 아까 시황을 살펴보니까 7천억 정도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오히려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복귀해줄 가능성에도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업황이 단지 하반기 앞으로 뭐 4개월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4개월 이후에 내년도 전망치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재 좀 살펴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일단 LED 수요에서만큼은 단기적으로 좀 악재는 맞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에버다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도 없고 비중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에버다임은 좀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좀 하반기 건설 업황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부동산 건설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몸으로 체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인이라던가 이런 건설 장비, 건설 기계 업종, 건설 기계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럼 뭐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지금 현재 뭐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과 그 개인과의 좀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 쪽에서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을 한번 예상 매출액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2천억, 작년에 매출액이 1,600억입니다. 대략 한 뭐 30% 정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EPS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앞으로 이런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게 어떤 주가 상승의 한 단계 레벨업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겠느냐 이런 매출 성장만으로는 단순히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에 매출액이 2,277억입니다. 작년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1,600억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소 좀 복귀해주는 그런 수준이지 이 매출액이 작년과 단순히 대비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따라서 향후 전망은 앞으로 좀 건설 경기 회복에 좀 달려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전망을 살펴봐야 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볼 텐데요. 지금 뭐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하시는 건 고려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수는 보류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금 박스권 하단이 약 3,000원 부근 지지 여부에 따라서 거래량과 수급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에 따라서 좀 매수 타이밍을 그때 시점에서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3115번이십니다. 매수가가 24,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나 오셨나요? 지금 24,300원. 매수가가 24,300원. 네. 24,300원. 지금 현재가가 24,350원, 3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기타 조선업체들과 약간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드릴십이라든가 이제 뭐 특수선수들 많이 제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지금 덜 된 상태에서 이런 특수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겠지 않느냐. 지금 올해 그 조선업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 상반기 때 올해 신규 이제 목표 수주액이 약 50%가 약간 못 미치는 48% 정도 수주액을 달성했다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때 오히려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조선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로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삼성중공업은 90% 이상이 특수선 등을 제조하는 선박 쪽에 조선업황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황은 하반기 때 실적 전망이라든가 수주 전망이 상당히 좋고, 지금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일단 우상향 해주는 그런 모습, 단기 바닥을 탈출해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나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추세선 바닥에선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 최근에 아마 추세선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예상에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펀더멘털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정고점 부근인 약 27,500원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정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세선 상단으로 보여지는 약 26,500원 부근, 27,000원 부근 그 사이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7,000원까지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을 이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인승 대리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LG상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LG상사 일단 차트 흐름 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상사 흐름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지속되어 온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좀 지속되어 온 그런 박스권 흐름이 오늘로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거래량이죠. 거래량 뭐 차트 보시면은 눈에 띄게 확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레벨업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LG상사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600에서 올해 8,000억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지금 12개월 예상퍼가 5.7입니다. 지금 현재 퍼가 12 정도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EPS가 증가가 되면서 퍼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반기에는 이익 모멘텀이 오히려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1분기 때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1조 3천억, 그리고 2분기 때 1조 6천억, 이제 3분기 때는 다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2010년도 전체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5조 7천억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지금 7조 8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빠진 것을 뭐 제약으로 한 10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조 7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1조 2천억. 뭐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죠. 따라서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 수급도 돌아서는 모습. 따라서 이제 뭐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좀 양호한 흐름으로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스권 탈피를 하는 하나의 레벨업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하면서 3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 종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가가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추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안정적으로 3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2차적으로는 4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약 32,000원, 박스권 중반인 32,000원, 지금 현재 추세선을 이탈하는 3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상사 1차 목표가 3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루지 못했던 종목들 다음 시간에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신통지점 최혜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